올해는 유례 없이 강한 태풍이 연달아 한반도로 올라왔었는데요. 이름도 외우기 어려울 만큼 정신없이 휩쓸고 가 피해 복구에 아직도 땀 흘리고 계신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바람에 날아가고 이제는 태풍 아닌 소풍 좀 갈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해모인사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네, 아까부터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긴 소매 옷을 입으셨네요. 네. 아침 저녁으로 좀 많이 쌀쌀하죠, 요즘? 그렇죠. 뭐 예전엔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 소파에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자는 게 낙이었는데 이제는 못 그러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왜 침대를 두고 소파에서 주무세요? 아, 침대라고 뭐 자기 시작하면은 애들이 하나, 둘, 셋 올라와서 제자리가 없어지고 네, 밤새 잠만 설치다가 내려오니까 차라리 그냥 소파를 애용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 9월은 아무래도 8월이랑 다르게 새벽 공기가 차요. 입 돌아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9월이요? 네. 제가 사는 동네를 어떻게 아셨어요? 9월동. 저기 인천의 9월동에 사는. 아니요. 지금이 9월이라고요. 세프템버. 아, 9월이요? 네. 정말. 숫자 9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혈우병 구인자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편집장님, 지난주에 저희가 8인자를 하고 이번에 9인자 하기로 예고까지 나갔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리고 항체 치료제도 짚어보기로 했잖아요. 네네네. 기억하고 계셨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8인자에 이어서 9인자. 먼저 9인자 혈우병이 뭔지 살짝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좁은 의미의 혈우병은 크게 혈우병 A와 B로 나눠지는데요. 그중에서 9인자는 A인지 B인지 혹시 아세요? 아유, 편집장님, 그것도 모를까 봐요. 먼저 규명된 8인자 결핍이 A고 나중에 발견된 9인자가 B잖아요. B형 혈우병은 크리스마스 병이라고도 불린다면서요. 오, 맞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이 예쁘긴 한데 그 스티븐 크리스마스라는 1952년에 5살짜리 어린 아이로부터 이 병이 밝혀져서 크리스마스병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우병의 데모로 알려져 있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과 그 후손, 특히나 이제 그 러시아 쪽으로 시집 가서 이게 이룬 로마노프 왕조의 출혈 질환도 그 유전자 증폭 검사에 의해서 2009년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 혈우병이 왕가의 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런 거였군요. 근데 많고 많은 희귀 질환 중에 연구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유도 그런 영향이 있었겠네요. 딱히 뭐 왕가를 치료하기 위해서 발전이 되었다라기보다는요. 그만큼 사회적인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유전적인 원인도 빨리 규명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치료법도 좀 빠르게 개발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대전을 겪으면서요. 그 부상당한 병사들, 출혈이 심한 병사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치료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계속 연구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혈우병 발전에도 한몫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까는 좁은 의미의 혈우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성염색체, 그중에서도 X염색체 위에 돌연변이가 발생이 되어서 유전적으로 출혈 질환을 앓는 것을 이제 그 좁은 의미의 혈우병, 전통적 혈우병이라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그 중에는 80% 정도가 혈우병 A, 8인자 결핍이고 나머지 15에서 20%가 혈우병 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전체 중에는 약 3분의 1 정도가 이런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돌연변이에 의해서 혈우병이 가계력 없이, 가족력 없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금 추적 관찰되고 있고요. 그리고 11인자나 5인자 같은 극희귀 응고인자 결핍도 혈우병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넓은 의미의 혈우병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네, 최근에는 이러한 성염색체가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유전되거나 또는 새롭게 발현되는
뭐 예를 들면 7인자 결핍 그리고 폼빌레브란트 인자 결핍과 같은 이런 질환도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혈우병, 그러니까 출혈 질환, 영어로 블리딩 디스오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여러 전반적인 연구와 개발 그리고 프로그램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좀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혈우병의 예처럼 다른 희귀 질환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구인자 치료제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구인자 혈액제제로는요, 녹십자의 팩라인이 국내에 유일하게 쓰이고 있는 혈액제제입니다. 80년대 말부터 생산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버전이 바뀌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장수하고 있는 뭐 말하자면 팩터계의 맛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이 팩라인은 순수한 구인자 제품이 아니고 뭐 여러 구인자를 포함한 다수 음고인자가 섞여 있는 그런 복합제제, 혈액 유래 복합제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 그 녹십자 8인자 제제는 그린이라고 네이밍 되던데 구인자는 그린라인이 아니라 팩라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마 팩터나인을 줄여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나 보네요. 네, 그런가 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구인자 유전자 재조합 제제로는요, 파이자사의 베네픽스가 있고 그리고 다케다사의 릭수비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화이자, 다케다 다 낯익은 회사들이네요. 네네. 대부분 8구인자를 다 취급하나 봐요. 그렇죠. 혈우병 A와 B가 뭐 다른 기전으로 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공동으로 연구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이 두 제품을 다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먼저 화이자의 베네픽스는요,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구인자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이 구인자계의 공룡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약품입니다. 특히 냉장 보관만 가능했던 기존 혈우병 치료제들과 달리 상온, 그러니까 뭐 최대 30도까지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RT라는 이름이 붙어져서 네. 룸 템퍼러처죠. 그래서 실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으로 처음 나온 게 베네픽스 RT여서 또 새로운 좀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온 보관이 가능해진 뒤로 환자분들 냉장고가 한층 널널해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먹을 것도 좀 많이 넣고. 그럼 릭수비스는 어떤 약인가요? 베네픽스의 대항마로 출시된 다케다사의 릭수비스고요. 네. 보관 가능 기간이 기존 2년, 뭐 베네픽스 같은 경우에 2년이었는데 더 연장돼서 3년까지 보관이 가능한 제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반감기도 약간 더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기존 베네픽스 시장을 흔들 만큼 그렇게 판도를 뭐 좌지우지하지는 못했는데요. 이거는 뭐 두 제품의 경쟁 때문이라기보다는요. 이 시기면은 벌써 롱액팅, 반감기 연장 제제에 대한 기대와 시선이 많이 집중된 시기여서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9인자 반감기 연장 제제는 8인자 롱액팅에 비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8인자는 고유의 인자 특성 때문에 반감기를 연장하는 게 약 1.5배까지 지금까지 기술로는 그렇게 한계가 봉착되어 있는데 네. 그것에 비해서 9인자 반감기 연장 기술은 네. 최대 3배에서 4배까지 반감기가 길어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투여하는 걸로 요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품이 있나요? 먼저 국내에 도입된 건요, 사노피 젠자임사의 알프로릭스가 있습니다. 알프로릭스는 FC 융합 단백이라는 기술로 네. 반감기를 연장시켰는데요. 네. 최대 82시간까지. 그러니까 기존 구인자 치료제가 약 20시간의 반감기를 가졌다고 하면은 네네. 이거의 4배 이상의 반감기를 연장시킨 제품이 이 알프로릭스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딱 듣기에도 네. 환자분들이랑 의료진분들의 호응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큰 뭐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혈우병 환자들이 처방받고 있는 이 혈우재단의원회는 이 새로운 치료제들이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단의원회는 자체 의약품 심의위원회라는 게 존재하는데 네. 이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좀 이런 알프로릭스에 대한 그런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막혀 있는 거는 알프로릭스뿐만 아니고요. 엘록테이트와 그리고 혁신 치료제 중에 햄리브라도 우리나라에 네. 출시는 됐지만 아직까지 혈우재단에서 아직 이 처방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약품들을 언제까지 미뤄둘 수도 없고 재단 의원이 환자들을 위한 통 큰 변화를 좀 모색하지 않으면 혈우 가족들도 신약 처방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돌아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옳은 말씀만 하시네요. 알프로릭스 외에도요. 반감 연장 제제로는 CSL 베링사의 아이델비온이 있습니다. 아이델비온은 국내 식약처 허가까지 마친 상태고요. 곧 그 출시 준비를 앞두고 있는데요. 반감기가 102시간까지 길어진 약품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혈우병 치료제 중에는 응고인자 기반의 치료제 중에는 가장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름을 들었지만 그 아이델비온 이름도 너무 예쁘고, 네, 반감기도 길고 또 어느 회사를 통해 어떤 모습으로 한국 환자들에게 선보여줄지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오늘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기로 했죠. 네. 먼저 항체가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 응고인자를 투여를 하게 되면은 환자의 몸에서 이것을 외부 물질로 이물질로 인식을 해서 좀 거부 반응을 그래서 약효를 저하시키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걸 항체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당연히 기존 약품으로는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결핍된 응고인자를 대신하는 다른 응고인자를 투여해서 이 결핍 응고인자의 기능을 대신하는 그런 우회요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또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우회요법 치료제로는요, 닥테다사의 회이바가 있고요. 회이바는 2, 7, 9, 10인자가 주로 포함된 네. 그 혈액 복합 제제입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이 항체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사의 노보세븐 있죠. 노보세븐은 7인자만을 순수하게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길러내서 고함량으로 담아놓은 그런 치료제입니다. 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 회이바를 1차 치료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고 네. 이게 안 들을 때는 노보세븐을 사용하는 그런 1, 2차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좀 여러 반발도 있어 환자들의 요구도 있었고 네. 예, 이 회이바와 노보세븐을 환자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서 의료진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완화된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 항체 치료제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반감기가 아주 짧습니다. 특히나 노보세븐은 그 2시간, 3시간 정도까지밖에 이제 약효 반감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특성상 네. 이 8인자, 9인자 혈우병 환자들에게는 일반화되어 있는 예방요법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치료법도 정말 까다롭고 그리고 이 약품을 항체 치료제를 다루는 병원도 많지가 않아서 항체 환자들이 응급 상황에 빠졌을 때 좀 안 좋게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혈우병 하나만으로도 정말 힘들 텐데 항체 환자들은 하나의 짐을 더 짊어지고 살아가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 혈우병 항체가 다른 그 관절증이나 이런 것도 정말 심각한 합병증이지만 혈우병의 가장 심각한 또 위험한 합병증으로 그 항체 문제가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혁신 치료제들은 이 항체 환자들에게는 적용되지는 않는 건가요? 물론 가능하죠. 이 혁신 치료제들은 기존에 그 응고인자를 기반으로 지혈을 도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항체가 있건 없건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항체 치료제들은 워낙 고가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체하면서 좀 네. 치료비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혁신 치료제에서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햄리브라가 네. 항체 환자들에게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약품이겠네요. 네, 햄리브라는 8인자의 기능을 대신하는 네. 이중 특이항체를 적용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네. 8인자와 8인자 항체 환자에게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피투시란이라는 제품은요, 지금 임상 시험 중인데 8인자, 9인자뿐만 아니라 8인자 항체뿐만 아니라 9인자와 9인자 항체에게까지 쓰일 수 있는 그런 약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 치료는요? 9인자도 유전자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오히려 8인자 유전자 치료보다도 앞서서 연구 개발이 시작된 게 9인자 유전자 치료예요. 왜냐하면 네.
8인자는 이제 분자 크기가 다소 크다고 알려지는데 그것에 비해 9인자는 분자 크기가 작아서 네. 먼저 개발이 되었고 현재 스파크 테라퓨틱스나 유니큐어 같은 글로벌 이 연구소 기업들이 활발하게 이 9인자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편집장님. 그런데 지난번부터 약품을 소개하실 때 혈액 제제, 유전자 재조합 제제, 비응고인자 혁신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순서로 말씀하시던데 네네. 그거는 개발된 순서겠죠? 네, 맞습니다. 처음 혈우병 치료에 쓰인 거는요, 다른 사람의 비혈우병 환자의 피를 전혈을 수혈하는 방식으로 네. 출혈이 됐을 때 치료를 했는데요. 그러다 그 피 중에서 그 혈장만을 분리해서 그 치료하는 방식도 활용을 했었고요. 네. 더 이제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그 혈장 내에서 필요한 자기한테 결핍된 응고인자만을 추출해서 네. 만드는 치료제가 본격적인 혈우병 치료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혈액 유래 제품들이 사용되다 보니까 네. 그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심각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서 이것을 좀 줄이고자 동물성 이제 혈액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그런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응고인자를 길러내서 네. 담는 그런 유전자 재조합 제제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뭐 유전자 재조합 제제 또한 항체 발생의 문제라든지 반감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혁신 치료제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번 투여로 영구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 또한 지금 혈우병의 완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 혈우병 치료의 발전이 눈부시다 못해 미래 사회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녹십자가 최근에 뉴스를 하나 발표를 했던데요. 네. 그 경구용 먹는 치료제죠. 먹는 혈우병 치료를 위해서 네. 외국의 데이터 회사와 협업을 네, 네. 시작했다고요. 사실 먹는 치료제 아직까지는 좀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네. 이것 또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열한 개발 경쟁에 못지않게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전체 혈우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풍부한 정보와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신 김태일 편집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 8인자 치료제에 이어서 오늘은 9인자와 항체 치료 분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혈우병 치료의 기본이 치료제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해서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진짜 의미의 건강한 혈우 생활은 어렵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운동과 정기적인 종합검진 꼭꼭 하시고요. 혈우 공동체에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도영, 지금까지 해모필리아TV 해모인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아니, 이게 뭔가요? 이거는 네. 종인데요. 네. 네. 뭐라고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죠. WFH 글로벌 뉴스. 오. 네. 이거는요. 네. 올해 WFH 즉 세계혈우연맹 총회가 네. 이렇게 좀 보여주실까요? 현장에서 열리지 못하고 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많은 좀 좋은 정보와 새로운 네. 이야기들을 네. 여러 이제 구성원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한글로 네.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기사를 모아서 이렇게 지면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구매는 제 계좌로 넣어주시면 감사하지만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무상으로 이렇게 여러 곳에 배포하고 네. 있어요. 네. 코에메 혈우병 환자단체 코에메에도 비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 기관에다가 병원에도 놓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꼭꼭 지나치지 마시고 찾아 읽어보시고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 좋은 소식지. 가져가셔서 네. 꼭 숙지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